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75년생인 요 표를 보면 이렇게 되죠. 입추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입추는 양력으로 2월 4일, 양력으로 2월 4일 19시 59분. 자, 요때에 지구의 좌표가 입춘이라는 좌표를 지구가 딱 지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상공에 지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납득이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밀하게 다 정해놨다는 거죠, 이것도. 근데 5월생이면 분명히 다음 해 절기가 언제입니까? 76년도의 입춘은 한 장을 넘겨보면, 그죠? 그때에 2월 윤 해놔놓고, 그죠? 밑으로 내려가 보면 5일날 정해일날 10시 39분에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76년도 양력 2월 5일 10시 39분에 들어가는 거니까 양력 5월 11일생은 뭐예요? 요것과 요것의 사이에 분명히 끼어 있으니까, 그죠? 그 간지, 그죠? 앞장에 여기 맨 위에 적혀 있던 을묘라는 것을 적어주면 그 연도의 간지를 적어준다는,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사주를, 연의 사주를 정했다. 그죠? 찾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높아지면 이제 자꾸 설명만 많았을 뿐이지, 이 개념을 이해 못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연을 뽑았으니까, 그죠? 이제 달을 뽑는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자, 달을 뽑는 기준은 절에서부터 다음 절까지. 자, 그러면 양력으로 5월 11일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그죠? 자, 양력으로 5월을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양력으로 5월, 그죠? 여기서부터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해서 쭉 가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쭉 보면은 여기서 6일부터 쭉 가서 보면은, 야, 여기에 6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입하 돼 있죠, 입하. 입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자, 요 날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5일날 났잖아요, 그죠? 양력 5일날 났으니까 5일이 쭉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날이죠. 다음 하루만 지나면, 그죠? 입하가 들어오는 전날에 태어났죠. 그러면 내가 소속된 거는 여기에 있는 신사가 아니고 경진이라는 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경진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여기 청명부터 입하 사이에 내가 들어왔다는 거니까, 자, 청명은 5일날, 그죠? 4월 5일날 19시 2분. 그죠? 4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날부터 색깔이 변했죠. 요때부터 청명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때부터 쭉 해서 요 날까지. 자, 나는 어디 속해 있습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 있죠. 청명부터 입하 사이에 4월 5일날 내가 태어났으니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 간지를 경진이라고 달 사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청명과 입하 사이에 경진날이라는 곳에 내가 좌표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자, 월에서, 그죠?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경진. 그죠? 경진.
아, 그러면 이제 연도 뽑을 줄 알았고, 월도 뽑을 줄 알았다 이거죠. 자, 여기서 해보면, 뒤에 또 예문을 할 거니까 대충 알아들어도 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1일은, 태어난 날은 뭘로 적을 거냐. 태어난 날은, 자, 아, 양력 5월 11일이다. 그죠? 잘못 적었다. 제가 5월 5월 하다 보니까 요걸 좀 전에 5일처럼 해서 뽑았는데, 아까 6일 날 달이 바뀌었으니까 11일을 찾으면, 그죠? 11일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는 제가 5월 5월 하다 보니까 5일로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는데, 11일은, 그죠? 여기 굵은 선은 5칸씩이니까 여기 오죠. 그죠? 여기 오면 여기서부터가 음력 4월 큰 달이다 이 말이거든요. 요 말이. 절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로 신사월이라는 것이 관습을 하고, 그죠? 여기 까맣게 4월대라고 4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음력으로 4월 1일이다 큰 달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4월 11일 날 보니까 우리가 그 입하를 지나왔죠. 입하를 지나와서 망종을 지나가는 거니까 요 사이에 제가 속해 있죠. 입하와 망종 사이에 있으니까 자, 신사월이라는 것을 적어줍니다. 달에다. 자, 이해되죠? 을묘, 그 다음에 아까 경진이라고 잘못 적었는데 신사. 자, 사주는 못 봐도 사주는 잘 정확하게는 뽑아야 되겠죠. 사주를 엉뚱하게 뽑아놓고 사주를 보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일 날 보니까 뭐라고 적혔습니까? 여기 정사라고 적혀있죠. 자, 11일 쭉 따라서 딱 와보면 정사. 그러면 태어난 날은 더 뽑기 쉽죠. 자기가 태어난 날만 그걸 하면 되니까 하면 되니까. 자, 4월 요날 일지는 정사.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벌써 연을 뽑고 월을 뽑고 일을 뽑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다 이거죠. 여기만 해도 사실 뿌듯하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볼 줄은 몰라도 이걸 이제 사람들 사주를 뽑는 것에 재미가 붙으면 이렇게 쭉 뽑아서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 그냥 달력 하나 보는 방법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는 우리가 아침에 7시 30분에 태어났다 이거죠. 자, 7시 30분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가 7시부터 9시 사이니까, 그죠? 요 시간대를 적어주면 되겠죠? 보니까 진시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진시라고 딱 적어준다 이거죠. 자, 진시라고 적었으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진시가 되니까, 요게 하나를 못 적었죠. 그죠? 자, 요것은, 어떤 역법의 원리에서 제가 설명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표 349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시간지 조견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지 조견표. 조견표. 자, 시간지 조견표를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지 조견표를 보면, 자, 일간 돼 있고, 그죠? 생시 돼 있죠. 자, 요것은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이 갑날이냐, 기날이냐, 을날이냐, 경날이냐, 병날이냐, 신날이냐, 정날이냐, 임날이냐, 무날이냐, 개날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표를 찾는 방법이 제시된다는 거죠. 자, 오늘 찾은 예문은 뭡니까? 자, 정날이었죠. 정날에서 자, 진시까지 내려가 볼까요?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시에는 이렇게 요 갑,
갑진이라는 것을 적어주면 됩니다. 좀 전에 진시를 찾았죠. 자, 그러니까 요대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표를 보고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러면, 자, 정날 태어났으니까 아까 정날에서 좌표를 쭉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진시하고 맞물리는 자리가 갑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럼 이렇게 갑진이라고 적어주면, 그렇게 하면은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요 의미가 뭡니까? 어떤 그 자연의 운동성이 쭉 일어난 중에 자기가 하필이면 첫 호흡을 탁 터뜨릴 때, 요 아날로그한 기운을 디지털하게, 그치? 디지털하게 적어 놓은 것이 결국 뭐냐? 요 표가 된다 이거죠.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우리가 읽어내리고 변화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기업 컨설팅을 해도 그죠? 뭐 앞으로의 몇 년, 몇 달 이것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놈은 앞으로 군인이 되어 장군까지 갈 것이다. 평생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대단한 학문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것을 역학을 해가지고 외국의 기업 컨설팅으로 나가든지, 그죠? 개인의 운명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응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만드는 원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뽑았는데, 그러면 뭔가 철학관에 가서 보니까 이 내자만 뽑아놓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뭘 복잡하게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고 해가지고 쭉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뭐냐? 이것은 하나의, 그때 들어온 하나의 우리가 그 사주, 그러니까 고정된 인자라면 우리가 운을 읽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 인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변화의 인자. 변화의 인자를, 알아야 되는데, 요 변화의 인자가 뭐냐? 결국 요것을 우리가 주로 책에서는 차로 비유를 한다면, 이것을 도로로 주로 비유를 한다 이거죠. 자, 차는 벤즈인데, 그죠? 차는 벤즈인데,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운명적 운은, 이것은 운이죠. 운은, 어떤 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글자가 잘 되고, 이 글자는 못 써먹고, 이 글자는 못 써먹고, 이 글자는 잘 되고, 이렇게 그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운명적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운도 뽑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운을 뽑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대운을 뽑는다. 이렇게 하죠. 대운을 뽑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운이 왔다. 이 말은 정말 뭐 좋은 운이 왔다. 이런 것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가지지만 여기서 역학에서는 이 대운을, 뭐냐면은 그냥 흘러가는 운에 대한 것을 10년 주기로 나누어 놨다는 거죠. 10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쭉 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대운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사주를 뽑는 여러 가지 양식을 지금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다 뽑을 줄 알겠죠? 이제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 뒤에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번 연습을 해볼 것이고, 자, 그러면 사주를 뽑고 이제 적는 어떤 양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보면 우리가 아까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연습을 했던 사주를 적어 놓고 신사, 정사, 갑지 여기까지 적는 것은 우리가 다 연습을 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남자냐 여자냐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똑같이 사주 해석을 하지는 않죠. 그것을 우리가 옆에다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자, 남자를 적는 형식을 남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정적으로 이때까지 써오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죠? 자, 이것을 하늘 건자를 써가지고 건명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건명.
그러니까 이것이 남자라면, 이 팔자가 남자라면, 이렇게, 건명,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이제 고전적, 이렇게 기록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적어주느냐? 땅곤자를 써서 곤명,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남자는 건명, 여자는 곤명 적음으로써, 아, 이게, 그런데, 이거 꼭, 뭐, 물론 형식을 떨어져서 옆에다 남,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가격이 비싸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적어야 좀 때깔도 나고, 폼도 나고, 그리고 우리가 고전적인 데 대해서 충실하게 적는 거니까, 웬만하면 자꾸 적으면서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렇게 건곤을 적었다. 그죠? 이 다음에 대운을 적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대운. 대운은 월을 기준으로, 자, 양남, 음녀는 순행하고, 야, 이게 어려운 말이 나왔다, 그죠? 음남, 양녀는 역행한다. 음남, 양녀는 역행한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니까, 양남, 음녀는 순행하고, 음남, 양녀는 역행한다. 이게 뭔 소리야? 제가 옛날 공부할 때는 책에 딱 저렇게 밖에 안 적혀 있었다, 이거죠. 그걸 갖고 혼자 연구를 했는데, 이게 그냥 알고 보면 아무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별 내용도 아닌 걸 이렇게 단순화해서 적어 놔놓으니까 말만 어려운 거죠, 말만. 자, 우리가 월을 기준으로 이 말은 뭐냐. 그 사람이 흘러가게 되는 운명적 그 울로, 운의 길은 우리가 요 길을 기준으로,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사주를 쭉 적게 되는데, 자, 양남 음녀는 뭐냐. 양의 해에 태어난 남자와 음의 해에 태어난 여자는 저 대운을 순행시켜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걸 남자다 치고, 이제 요 팔자를 남자다 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면 압니다. 아무 내용이 아니죠. 자, 가,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자, 우리 책에서 보면, 자, 갑을 양이라고 했죠. 을을 음이라 했고, 병을 양이라 했고, 정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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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우리가 제일 먼저 기초를 하면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죠? 저절로 알 수 있는 거고, 책마다 다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눈치 못 긁으면 그냥 역학 그만두세요. 자, 책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모르겠다 하면은. 자, 아까 뽑았던 사주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을이라고 하는 음에 해당되는 연도에 태어났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남자라고 했죠. 남자가 음의 해에 태어나면, 자, 보세요. 음의 해에 태어난 남자는 역행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뭘 역행할 건데 도대체?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 요 달을 쭉 내려서 보면, 자, 신이라는 글자 전에, 신사라는 글자 전에 뭐가 왔겠습니까? 신전에는 경이 왔겠죠. 자, 경전에는 기가 왔고, 기전에는 무가 왔고, 무전에는 정이 왔고, 그죠? 병이 왔고, 을이 왔고, 갑이 왔죠. 자, 그죠? 요렇게 대운을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해전에는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묘 신유술에, 그죠? 진, 묘, 인, 축, 자, 거꾸로 적고 있죠? 순서가 거꾸로죠? 해, 술.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만나게 되는 이 사람의 팔자의 운명은 어떻게 만나느냐? 요 순서에 의하여
경진이라는 운을 10년간 지내다가, 기묘라는 대운을 또 10년간 지내다가, 무인이라는 대운을 10년간 지내고 10년 이렇게 해서 대운을 쭉 적어가지고, 그죠? 이 사람이 살게 될 게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흘러가는 운을 보면서 이 팔자가 이것의 간섭에 의하여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 여자 사주를 여자라 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자, 요게 남자가 아니고 지금 여자다. 자, 그러면 음의 해에 태어난 여자는, 그죠? 음의 해에 태어난 여자는 순행하라. 그죠? 그러니까 음의 해에 태어난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음의 해에 태어난 여자는, 그죠? 여자는 순행하라. 그러면 신 다음에 임, 개, 갑, 을, 요거는 순서대로 적고 있는 거죠. 병, 정, 무, 기. 그죠? 사 다음에는 오, 미, 시, 유, 술, 해, 자, 추. 이 여자가 앞으로 흘러가야 될 운명적 흐름은 이모,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차를 타고 이런 도로를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해 안 될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내가 연습을 하면서 다시 또 다른 부분도 또 설명해야 되지만, 자, 요 원리만 대충 알아도 우리가 몇 번의 숙련 과정 연습을 통해서 금방 알게 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정 안 되겠으면 요즘 컴퓨터 만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날짜만 톡톡톡 집어넣으면 사주가 다 뽑혀 나오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잠시 쉬었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